여러분, 주식 투자로 돈 좀 보셨나요? 근데 그 돈,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괜찮아요. 오늘 제가 그 복잡하기만 한 세금 고민을 아주 똑똑한 절세 전략으로 확 바꿔드릴게요.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이건 꼭 알아야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아, 내 계좌에 빨간불 들어왔을 때 진짜 그 기분 최고죠. 근데 말이죠. 그 기쁨도 잠시 머릿속에 슬금슬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근데 여기서 세금 떼면 내 손에 진짜 남는 돈은 얼마지? 이거 진짜 다들 하는 고민 아니에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마인드부터 살짝 바꿔볼게요. 주식 세금, 이거 벌금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수익을 확정 짓기 전에 넘어야 하는 마지막 허들, 뭐랄까, 내 수익률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 거죠. 이 숫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딱 이해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숫자 하나는 그냥 머릿속에 딱 박아두셔야 해요. 바로 22%. 해외 주식이나 ETF로 번 돈에서요, 250만 원은 빼주고 그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무려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1,000만 원 벌었다? 그럼 세금이 165만 원이에요. 진짜 크죠? 바로 이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네, 이 22%짜리 세금 이름이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식 팔 때마다 그때그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자, 예를 들어서 A 주식으로는 돈을 벌고 B 주식으로는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걸 다 합쳐요. 그냥 퉁쳐서 최종적으로 남은 순수익, 바로 여기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심지어 거기서 250만 원은 또 빼주고요. 어때요? 꽤 합리적이죠? 자, 이제 기본적인 룰은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이 게임의 룰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써먹을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전혀 아니고요. 진짜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일종의 절세 무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첫 번째 비법, 바로 손익상계입니다. 와, 이건 진짜 해외 주식 절세의 거의 뭐 시작과 끝, 알파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어요. 원리는 진짜 간단합니다. 내가 이익 본 주식이 있잖아요. 그럼 일부러 같은 해에 손해보고 있는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익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손익상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한눈에 딱 보입니다. 왼쪽 먼저 볼게요. 만약에 A 주식으로 6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기본공제 250 빼고 세금으로 77만 원을 내야 돼요. 아깝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계좌에 파랗게 물려있던 B 주식 있죠? 그걸 과감하게 팔아서 400만 원 손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번 돈 600, 잃은 돈 400. 퉁치면 최종 수익은 200만 원. 근데 기본공제가 2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야 할 세금은 놀랍게도 0원. 0원입니다. 77만 원이 순식간에 0원이 되는 마법, 이게 바로 손익상계의 힘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 똑같이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인데 하나는 국내에 상장돼 있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 직접 상장돼 있어요. 도대체 뭘 사야 세금 면에서 더 이득일까요? 이거 진짜 궁금하셨죠? 이럴 때 써먹는 아주 유용한, 일종의 꿀팁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833만 원의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1년 동안 ETF로 버는 돈이 대충 833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익이 그거보다 적을 것 같다? 그러면 250만 원 공제가 있는 해외 직투가 무조건 유리해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벌 것 같은데? 싶으면 세율이 15.4%로 더 낮은 국내 상장 ETF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물론 뭐 다른 소득이 엄청 많아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분들은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기준점이 될 겁니다. 자, 손익상계도 알았고 ETF 고르는 법도 알았다. 그럼 이제 레벨을 한 단계 올려볼까요? 고수들의 영역으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계좌에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수익이 막 몇천만 원, 몇 억씩 찍혀 있다면 와, 이때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바로 증여라는 진짜 아는 사람만 쓴다는 비장의 카드를 꺼낼 때입니다. 이 증여를 이용한 절세, 이걸 비유하자면 게임에서 세이브 포인트를 새로 찍는 거랑 똑같아요. 자, 보세요.
스텝 1.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난 주식을 배우자 같은 가족한테 선물, 즉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스텝 2. 여기서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배우자가 그 주식을 받은 시점의 가격 있죠? 그게 새로운 구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샀던 그 싼 가격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가격표를 새로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럼 스텝 3. 배우자는 이 새로 붙은 비싼 가격표를 기준으로 주식을 파는 거니까 어때요? 양도 차익이 거의 없겠죠? 그럼 세금도 거의 없는 거죠. 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 숫자로 한번 직접 보시죠. 자, 내가 1억에 산 주식이 5억이 됐어요. 대박이죠? 근데 이걸 내가 직접 팔면 세금만 무려 8,700만 원입니다. 웬만한 사람 1년, 2년치 연봉이 그냥 세금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끔찍하죠? 하지만 이걸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배우자가 5억에 딱 판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취득가가 5억으로 리셋되니까 양도 차익은 제로. 내야 할 세금도 당연히 빵원입니다. 8,700만 원을 그냥 합법적으로 완벽하게 아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어지세요? 물론 지금 다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중요하면 증여세 내야 되잖아. 맞습니다. 정확해요. 바로 그게 이 전략의 핵심이에요. 우리 세법에는요, 가족끼리 증여할 때는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일종의 면제 찬스가 있어요.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한테는 무려 6억 원, 성인 자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도 안에서만 잘 움직이면 양도세도 0원, 증여세도 0원이 되는 거죠. 이 면제 한도를 활용하는 게 이 전략의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별표 5개짜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세무 전문가들이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건데요.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그걸 팔았어요. 근데 그 판돈이 다시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 절대 안 됩니다. 국세청이 이걸 가만히 안 둬요. 바로 이거 짜고 친 거네, 가짜 증여네 하면서 원래 내야 했던 세금에다가 벌금, 즉 가산세까지 왕창 붙여서 돌려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증여는 진짜로 주는 행위여야만 해요. 서류상으로만 이름 살짝 바꿨다가 돈만 쏙 빼오는 건 그건 절세가 아니라 그냥 탈세입니다. 큰일 나요. 오케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때그때 써먹을 수 있는 기술들을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아예 판 자체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짜는 법, 즉 절세 시스템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뭐냐면 바로 ISA나 IRP 같은 나라에서 여기서 투자하면 세금 혜택 줄게 하고 만들어 놓은 계좌를 200% 활용하는 겁니다. 특히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ISA 계좌는요, 그냥 사기, 완전 치트키 수준입니다. 보세요. 만약 일반 계좌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쳐요. 그럼 세금이 15.4%, 15만 4천 원이죠? 근데 똑같은 수익이 ISA 계좌에서 났다면 일단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어요. 비과세입니다. 그럼 남은 800만 원에 대해서만 그것도 15.4가 아니라 훨씬 낮은 9.9%만 떼가요. 계산해보면 79만 2천 원. 와, 세금이 그냥 반토막이 나버리잖아요. 장기 투자자라면 이건 진짜 안 쓰면 손해인 계좌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도 물론 중요했지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잠깐 딴 생각하셨다면 지금 바로 다시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최강의 절세 카드, 증여 전략 있죠? 여기에 2025년부터 아주 치명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거 모르고 옛날 방식 그대로 썼다가는 진짜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타임라인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자, 2024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어땠냐? 주식을 증여하고 바로 다음날 팔아도 아까 말한 그 엄청난 절세 효과 다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증여를 받은 사람은 그 주식을 반드시 1년 이상 들고 있어야 돼요. 그 후에 팔아야만 취득가가 리셋되는 효과를 인정해 줍니다. 이 1년이라는 조건이 새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략은 그냥 타이밍 맞춰서 싹 하는 게 아니라 최소 1년 앞을 내다봐야 하는 아주 장기적인 설계의 영역으로 바뀐 겁니다. 다시 한번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판다? 그럼 그냥 끝입니다. 취득가의 리셋 효과? 그런 거 쌌다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되냐고요? 맨 처음 그 주식을 아주 싼 값에 샀던 사람 기준으로 계산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세금 폭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단어만 새겨두세요. 증여 후 1년.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그냥 듣고 흘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투자 습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스마트 절세 체크리스트를 깍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년 12월 달력에 동그라미 크게 쳐놓으세요. 손익상계 하는 날이라고요. 수익 난 만큼 손실 나는 주식 없는지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계좌에 수익이 크게 쌓여 있다? 그럼 당장 팔 생각 말고 최소 1년 뒤를 내다보면서 증여라는 카드를 한번 슬쩍 만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 소중한 돈이 그냥 일반 계좌에서 놀고 있진 않은지 ISA 같은 세금 아껴주는 계좌 안에서 제대로 땀 흘려 일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꼭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투자의 진짜 성공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 숫자를 찍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번 돈을 이 마지막 관문인 세금으로부터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 거기서 진짜 실력이 갈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전략들은 그냥 세금 좀 아끼는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는 아주 강력한 방패입니다. 자, 이제 이 방패를 들고 진짜 승리를 거둘 준비 다들 되셨습니까?